한국인들이 이게 진짜냐? 며 믿기 어렵다고 말한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호주 정부는 하나의 K9 자주포를 자국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의 단독 기종으로 선정했습니다. 하나 혼자 독점 계약을 맺은 겁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1조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호주 육군 화력을 증강하기 위해 K9 자주포 30문, K10 탄약군 반장갑차 15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호주가 K9 자주포를 선택하면서 레드백 장갑차의 진출도 따놓은 당상이 아니겠냐고 언론들은 예측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의 이름은 펀츠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펀츠맨은 덩치 큰 거미의 이름입니다. 하나는 레드백과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이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 육군은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주에서 사업비 5조 원을 들여 장갑차 400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호주의 사업을 수주하는 국가는 내년에 있을 50조 원 규모 미군 장갑차 사업도 따낼 가능성이 이릅니다. 이번 장갑차 사업에 미국과 영국의 방산기업이 도전하겠다고 선언했고 한국, 독일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은 미국과 영국을 제치고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나는 호주 독거미인 레드백이라는 이름을 붙인 장갑차를 내놨습니다. 하나의 장갑차는 경쟁사인 독일 라인멘탈 디펜스의 링스 KF-41 장갑차와 비교했을 때 무게, 승차감, 진동, 속도, 성능, 신뢰성 면에서 조금씩 뛰어나다고 한 군사 칼럼니스트는 밝혔습니다. 이번에 하나가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까지 수출하게 되면 호주 육군의 주요 기갑 전력에서 상당한 규모가 한국산 무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KF-X 소식에 이어 계속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단하다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K9 자주포는 명품이라고 불러줘도 된다고 봅니다. 단독 후보라니 세상에. 대하파 알럼들 눈에 아주 선하네. 명품은 역시 어디서나 통하는군요. 그동안 호주 녀석들 그렇게 물먹이더니 호주가 우리나라와 협력 강화하려는 거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 국력이 많이 올라갔네요. 2010년 호주는 자주포 사업에서 K9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가 나가리 됐고 끝내 하나의 호주 수출도 무산됐죠. 지금 다시 호주가 자주포 사업을 재개한 이 시점에서 아무리 무기 분야에서 백호주의의 극을 달린다는 호주라 해도 자주포에서만큼은 K9 빼고는 답이 없을 겁니다. K9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의 한밀떡은 희귀 영상을 끄집어왔습니다. 2017년 8월 15일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K9 기반 폴란드 자주포 KRAB 등장했습니다. 폴란드는 K9 차체의 영국에 AS-90 포탑을 결합했습니다. 폴란드가 자체 개발한 차체가 무용지물이라 K9 자주포의 차체를 갖다 쓴 겁니다. K9는 영국 포탑 기술을 이전받아 차체와 포탄이 잘 호환됩니다. 그런데 전인 2014년 8월 15일에는 K9 대신 폴란드산 장갑차 본체에 KRAB 장착됐습니다. 이 당시는 K9 자주포를 수출하기 전이었습니다. 주포는 주작업이 후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연구가 우측에 위치합니다. 이 때문에 2014년 퍼레이드 당시 우측편에서 구경하는 시민들은 매연 때문에 고생했죠. 매연이 심하게 나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매연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K9는 여러가지 옵션으로 수출되면서 국가별로 다양하게 변종을 만들고 도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는 한국산 차체에 영국산 포탑을 달았고 터키는 이렇게, 핀란드는 또 이렇게, 노르웨이는 저렇게 입맛대로 변형하고 도색했습니다.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K9 KRAB 자주포를 검색하면 삼성 골시 KRAB XD라는 드립 댓글이 많습니다. 좋아 보이면 무조건 삼성전주라나 봅니다. 최근 한국은 이탈리아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G7 멤버이자 유럽 4위의 경제대국 이탈리아의 IMF 명목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대한민국이 최초로 올해 역전한 겁니다. 1980년에 이탈리아 1인당 GDP는 8,561달러로 1인당 GDP는 대한민국의 약 4.86배였습니다. 1986년에는 이탈리아가 1만 달러를 최초 돌파했고 대한민국은 1994년에 이르러서야 1만 545달러를 달성했죠.
2004년 이탈리아는 최초로 3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17년에 이르러서야 3만 부를 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인 2020년 대한민국 1인당 GDP는 3만 494달러, 이탈리아는 2만 9,820달러로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를 따라잡았습니다. 한때는 누구나 부러워했던 선진국인 이탈리아를 역전한 겁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대형 사건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엑스로나로 이탈리아가 망가진 탓도 있지만 이미 2016년부터 한국과 이탈리아의 격차는 1,000달러 내외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한민국은 3% 내외로 경제성장을 해왔지만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은 0%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산업구조는 대만처럼 가족경영 중소기업 위주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게 결정적 타격이었죠.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가 잘 나가서 받쳐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피아트가 잔고장 많은 차로 유명해지면서 유럽에서 독일차에 밀리고 미국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한국 차에 밀려버렸습니다. 이탈리아 경제는 점점 관광산업과 명품산업에만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 산업들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입니다. 엑스로나가 진정된다면 어느 정도 회복은 하겠지만 자동차, 전기, 전자, 중공업, 반도체, 바이오 등 포트폴리오가 좋은 한국에 비해 이탈리아는 약합니다. 이제 한국을 따라잡기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태리 제품의 특징은 하나같이 다 명품 브랜드라는 점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브랜드를 이탈리아는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방, 욕실용품은 독일하고 명품 브랜드 양분하고 있고 특히 침대, 소파 등 거실가구, 대리석, 가죽은 이태리제가 아벡사입니다. 자동차 페라리, 람보르기니, 알파로메오, 마세라티, 오토바이, 두가티 등 관광 말고도 이탈리아가 경쟁력 있는 분야는 아직 많습니다. 이탈리아는 예전부터 유럽 강대국의 관문이라고 불리던 나라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다음 목표는 이제 영국, 프랑스 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PPP 기준 1인당 GDP는 올해 일본, 영국, 프랑스도 추월한 상태긴 합니다. 대한민국이 모두 한꺼번에 역전했죠. 대한민국 PPP는 올해 4만 4,567달러, 영국 4만 3,832달러, 프랑스 4만 3,816달러, 일본 4만 3,103달러였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2027년에 세계 10위권에 재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2020에서 2025년 한국 GDP가 연평균 2.8% 증가하고 2026에서 2034년엔 연평균 2.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GDP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무기 수출입니다. 방위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무기 수출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계 GDP 10위권 안에 러시아가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러시아를 무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무기 수출로는 미국을 제외하면 러시아가 최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대비 올해 무기 수출이 가장 급성장한 나라입니다. 2018년 전 세계 무기 수출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이 당시 한국도 6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시 못할 순위이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한국이 계약하거나 수출하기로 한 무기의 양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무기 수출 금액 자체가 1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데요. 올해는 그걸 뛰어넘는 실적을 따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군비로 유명한 미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신흥군 사무기 수출 국가이자 군사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죠. 이는 직접적인 군사력 강화와도 이어지기에 말 그대로 경제력 지표보다도 더 효과적인 수치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현재의 대한민국은 일본이 환상의 시절로 꼽는 전성기에 일본과도 비빌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지금도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있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국방부가 화력 덕후인 덕을 자주포에서 보고 있습니다. K9이 호주에 수출되면 동력 계통이 호환되는 레드백에게도 당연히 좋은 소식입니다. 레드백은 K9가 동력 계통뿐만 아니라 현가 장치 등 호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네티즌은 하나의 판매 방식이 놀랍도록 무섭다 고 말했습니다. 호주군의 최대 관심사 역시 한국과 같이 자주국방입니다. 하나는 이 기조에 부합해 호주 현지화 전략을 세웠습니다. 호주 포탑 제조사인 EOS와 손잡고 수주에 참여했고 빅토리아 주정부와도 협력해 호주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정말 이래도 안 살래?
방식으로 나온 거죠. 한대티즈는 특히 K구 자주포 30문, K10탄 야군 반장갑자 15대라는 수에 비해 총 1조 원 규모, 즉 금액이 큰 점을 언급했습니다. 금액을 따져봤을 때 면허 생산을 전제로 한 것 같고, 향후 호주가 레드백을 선택했을 때 제기되는 문제점을 커버하기 위해 K구 도입을 서두른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호주에게는 실업률 증가라는 문제도 컸을 겁니다. 호주 남부 항구 도시 질롱에서 1925년부터 생산하던 미국 GM의 자동차 공장이 2017년 말 폐쇄됐습니다. 이 때문에 호주 실업률이 증가했는데, 이번 하나 디펜스가 질롱에 생산 공장을 세워 실업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 역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 제품을 도입하고 나서 진척을 봐가며 신뢰 여부를 판단한 후 향후 한국과의 전면적인 방산 협력까지도 진행할 수 있죠. 한국은 K구 자주포를 호주로 수출하면서 다음 목표로 영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침 영국은 전차 부대를 완전 해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